그 시기를 놓치거나 눈앞에 있는 거에 몰입하고 치중해 버리면은 결국에는 끝까지 못 버티고 아이가 이제 힘들게 돼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유아맘들이라면 많이 궁금해하시는, 특히나 교육에 관심이 많고 수학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소마, 그 중에서도 소마 프리미어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마 프리미어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견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의견인 거지. 네. 아무튼 먼저 저의 생각이라는 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음, 소마 프리미어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많이 하신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 두 번째는 갈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계속 할까요, 말까요? 네, 이런 고민들을 이 소마 프리미어를 생각하실 때 많이들 떠올리신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 테스트나 컨설팅 하면서 아이들이 프리미어에 속한 친구들도 당연히 만나기도 하고, 프리미어가 됐지만 뭐 다른 걸 선택하는 경우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고 있고요. 또는 A반인데 수마 프리미어 반이 뭐 도전했는데 안 됐다. 뭐 이런 것들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가게 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까요, 말까요?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네. 보통 7세에서 8세 올라가는 이제 시기에 처음 프리미어 반에 모집을 하게 되고 이제 1학년이 되면 중간중간 계속 프리미어 진학할 수 있는 테스트는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기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기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레벨의 티오가 꽉 차버리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기죠. 그렇다 보니까는 되게 빨리 뭐 첫 번째 때 처음 모집할 때 들어가려고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할까요, 말까요? 도전할까요, 말까요에 일단 전제 조건은 진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할까요, 말까요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레벨업을 하려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따박따박 여기에서 진도를 잘 밟고 있었어요. 여기서 잘했어요. 근데 레벨업이라는 건 거기서 잘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존재해야 내가 이거를 점프업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따박따박 이렇게 잘 쫓아간다는 거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갈 수 있다,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는 연산 진도만 봐도 그냥 아이가 뭐 7세 때 A반에 있어요. 근데 그 A반에서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연산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진도의 연산을 소화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많은 진도까지 나간 데다가 플러스 속도랑 정확성까지 끝장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같은 반이라 해도 그렇게 아이들마다 연산의 진도, 연산의 그런 실력 이런 게 다 차이가 나는데 딱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갈 수 있다. A반 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준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레벨업을 하려면 그만큼의 조금 더 학습 진행이 되면서 더불어 플러스 잘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가 속해 있는 반의 진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있었어야지 된다는 거가 일단 전제 조건이죠. 그게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도전해 볼까요 말까요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우선은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수학 공부를 하면 뭐 어렵지만 하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고 맞추는 재미도 있고 과정에서 답이 안 나와서 짜증이 낼 때도 있지만 또 해내면은 그게 괜찮고 기분이 좋고 힘들었던 순간이 그냥 퉁 쳐지고 이런 성향의 친구들은 그런 레벨업을 하는 경험이 상당히 플러스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좋죠. 즉 우리의 과제 지천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끝까지 문제를 매달리는 힘이 없으면 그럼 도전해보기 좀 어려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이 성향에 따라서 본인이 참고 무언가를 견뎌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수학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수학의 흥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런 경험들,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나를 우월감에 느끼게 해주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는 도전해 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도전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거기서 유지를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이가 버틸 수 있으려면 그런 학습을 끝까지 욕심내서 매달릴 수 있는 친구들이어야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재미있게 잘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도 뿌듯해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전해 볼까요 말까요에 도전을 해보는 쪽은 좀 좋다. 다만 진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런 또 질문이 나오죠. 여러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엄마들 모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내 주변에 그 반의 된 친구들의 문제집 풀었던 진도를 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진도를 맞추면 들어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진도를 맞추지 못하면 못 들어가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조금 위험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합격을 해서 네, 통과해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이 문제집 진도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뭐 최소한의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요새는 워낙에 굉장히 잘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7세 후반에 103의 풀이를 잘 풀 수 있는 정도 1% 문제를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막 애걸복걸 하면서 힘들게 푸는 친구가 아니라 그걸 좀 하려고도 하고 자꾸 여러 번 시도해 보는 거를 싫어하지 않는 친구들. 이거는 정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 보다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문제는 물론 정답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텐데 3% 1% 중에서 특히나 1% 문제는 좀 까다롭잖아요. 사실 103의 풀이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7세도 마치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교재로 생각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3의 풀이를 풀 수 있는 실력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7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풀고 있는 중이어도 그걸 할 수 있는 중이어도 제가 볼 때는 프리미어를 이제 도전을 볼 만큼의 실력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뭐 끝내야 되고 그걸 끝내서 입문을 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과해요. 네, 그런 진도만 맞추잖아요. 그럼 깊이감 없이 진도만 맞추면 될 것 같지만 운 좋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지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그런 1%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시면
그러면 이번에는 좀 할만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감을 잡아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7세 후반이 되면 영유를 다녔던 친구들은 영어에 대한 학습도 사실은 난이도도 올라가고 학습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아이를 키워본 네, 새 아이 엄마로서 영어에 포커스를 더 두시는 게 맞아요. 그때 프리미엄 못 간다고 해서 뭐 대단히 내가 수학에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뭐 수학을 못하는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그룹에 영영 못 들어가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마다 다 중요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있죠. 그때 일단은 영유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영어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걸 잘 하고 수학은 그동안 진행했던 거를 유지하는 선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소마 프리미어를 7세 후반에 준비하겠다는 친구들은 영어에 대한 너무 이제 강한 비중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학을 힘들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준비가 가능하겠죠. 어쨌든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산의 경우에는 7세 아이들이 좀 잘한다. 연산을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곱셈까지는 네, 당연히 하고 사실 곱셈을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곱셈국을 외웠다, 구구단 암기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곱셈국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두 자리 두 자리 더하기 빼기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도 느리지만 다 처리가 가능한 즉 곱셈의 개념을 배우게 되면 곱셈이 몇 자리가 나오든 원리를 이용해서 답을 처리하는 게 가능한 정도까지 충분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진도가 늦는다고 해서 안 돼. 이런 거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좀 어느 부분이 좀 편하려면 네. 요 정도 가까이 가면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 감을 잡아보시면 좋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이제 트라이 해봤는데 이제 안 됐어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도전을 해보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여쭤보시는데, 어쨌든 레벨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준비는 필요한 거라서 내가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시기에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건 좋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학년 사이 안에서 트라이 했는데 그래도 계속 번번이 안 된다. 그냥 깔끔하게 마음을 접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뭐 굳이 우리가 그거 아니면 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선택지도 많고 그거 안 들어간다고 수업 못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다르게 다시 공부를 해서 잘하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좋고 대신 들어가서 유지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교재가 좋고, 네, 교재가 좋고, 그 교재를 뭐 언제까지 할지,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언제까지라는 어떤 기한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잘 따라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어느 반에 속하든 그 반에서 중간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아이가 수업 중에 잘 따라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속도나 그 내용들을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이해해 오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전체 기억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고 집에 돌아와서 숙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다지고 그런 걸로 내가 조금 덜 소화한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되고 또 다시 한번 뭐 시험을 보는 타이밍에 또 다시 한번 보면 또 복습이 되면은 전체 배웠던 내용들을 그래도 거의 뭐 100%까지 아니더라도 90% 이상, 뭐 85% 이상 정도 가져갈 수 있다면 단계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10%를 놓쳤는데 이거 구멍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쌓이면서 내가 그 다음 개념을 배울 때 요 밑에 개념들이 다시 얹혀지면서 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완전 구멍 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모르는 부분이 발생할 때 뭐 틀리는 거가 발생할 때 그럴 때는 구멍이 날 수 있긴 한 거죠.
근데 이제 쫓아가는 과정에서 아이의 어떤 위치가 중간 이상이 되면 계속 잘 쫓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현재는 잘 쫓아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힘든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조금 더 그런 타이밍이 그러니까 중간 이하에서 뭔가 아이가 성적이 나온다거나 이제 그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뭔가에 집에서 보조할 만한 공부를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나갔던 교재를 뭐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고 비슷한 문제를 시중에는 문제집을 찾아가지고 비슷한 영역이나 주제들을 좀 풀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되죠. 내가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약간 약해졌는데 그냥 여기서 쫓아가는 이것만 소화하려고 막 아둥바둥 요것만 복습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 밑에서도 소화가 안 된 부분이 누적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적이 중간 아래로 보이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3개월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보여진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보여진 그 시점에만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막 이해하려고 막 그것만 복습하기보다는 얘도 소화하면서 이전에 했던 것도 다시 한번 체크가 좀 들어가서 학습이 두 배로 약간 늘어나는 시기를 일정 기간 가지시는 게 좋죠.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바짝 그렇게 하시는 거가 다시 한번 아이가 다시 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거나 그때 눈앞에 있는 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고 치중해 버리면은 결국에는 끝까지 못 버티고 아이가 이제 힘들게 돼요. 근데 사실은 아이가 그 반에 속해서 내가 못 따라가고 있다 또는 내가 못 이해하겠다 너무 어렵다 과제가 어렵다 과제가 하기 싫다 이런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보일 때는 저는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저학년 친구들이 사실은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잘하는 아이가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조금 내가 일부 잘 이해가 안 됐고 모르는 게 생겼고 그런 경험들이 아이가 수학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난 수학을 잘 못하나 봐. 이런 결론으로 도달할 필요까지의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전체를 놓고 본 게 아니라 잘하는 그룹 안에 잘하는 아이가 속해서 그냥 느끼는 짧은 경험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크게 해석해서 난 수학을 못해. 수학에 자신이 없어. 난 쟤보다 못해. 난 쟤보다 연산이 안 돼. 막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수학을 길게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조금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그때는 프리미어고 뭐고 그냥 스탑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다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가 좋은 거죠. 네, 그런 경험을 계속 아이가 느끼면서 엄마는 빼는 게 아까워서 여기 어떻게 들어갔는데 여기 애들이 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 반인데 라는 생각으로 그걸 그냥 힘들게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신다면 아이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마에 있는 프리미어 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이들 물어보시고 질문을 하셔서 사실은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정보가 많아지면 그만큼 준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전엔 요만큼만 해도 들어가는데 좀 더 이게 점점 사실은 심해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집의 어떤 진도나 레벨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과열시키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 잘못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의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학을 못하거나 힘들게 가지 않아요. 작은 어떤 이벤트에 너무 몰입하시기보다 장기적으로 수학을 정말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